면접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서 국민은행 2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은 2번부터 4번 한 번에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1번 영상 여러분들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생존이들은요, 이전 영상 반드시 시청하고 2번부터 4번 오늘 가이드 한번 잡아보세요. 자, 2번 문항입니다. 변화를 대하는 퍼스트 무브로서 창의적인 사고와 과감한 도전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을 쓰세요. 자, 처음에 이제 이런 문항을 보면 이거 뭐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변화와 혁신. 여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쵸? 변화와 혁신. 맞죠? 근데 변화와 혁신도 중요한데 이 질문들을 던진 의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업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국민은행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사실 이래요. 약간은 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방향성이겠죠. 자, 2번 자소 문항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럼 바로 이것들을 보기 전에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관점 전환과 반박 예측만 잘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한 자소서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대부분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을 대부분 작성해요. 지금 자소서 문항 첨삭에서도 또 보면은 본인이 어떤 팀 프로젝트 때, 아니면 본인이 어떤 알바를 했을 때, 뭐 이런 경험들을 막 쓰는데, 사실 제가 지금 국민은행만 거의 100건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엄청 잘 썼다 5%.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을 작성할 때 그냥 글로서만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변화와 혁신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소재, 그에 맞는 경험만 찾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32번 떨어지더라도 33번째 한 번 붙어서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는 그런 자소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자소서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항상 그 기업의 이슈와 연결시키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관점 전환이고, 그게 T포인트예요. 즉, T포인트적 사고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소서의 문항에 이렇게 질문지를 담았다는 거는 결국 국민은행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가요? 하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고객, 뭐 자산관리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그리고 모든 사업 부서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국면별 이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은행에서 중요하게 25년도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미리 알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그 면접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의 변화와 혁신 사례, 지금 이 경험은 당연히 작성하는 거지만 국민은행에서 변화와 혁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부터, 자소서를 작성한 지금부터 이걸 고민하면요, 요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나의 과거 변화와 혁신을 했던 사례, 그리고 국민은행이 변화와 혁신하고 있는 사례. 그럼 결국 이건 공통적인 지향점이고, 면접에서 물어볼 건 당연히 한두 문항으로 이 T포인트에 대한 이 생각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의 이슈, 그 기업의 로열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 연습을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서만 한번 보자고요. 글의 구조로서. 자, 글의 구조. Y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변화와 혁신의 경험만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요, 창의적인 사고와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도전의 의미, 인생을 살아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도전이 중요한 이유, 이게 뭡니까? 재정의. 그게 이제 Y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자소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라이브 할 때 얘기하잖아요. 항상 도입부에는 Y가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 사고, 내가 생각하는 과감 도전이라 나는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문장 처음부터 나의 어떤 생각을 도입부에 작성하면 나중에 면접에서도 그 생각에 대해서 피싱 법칙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좀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읽고 싶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국민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의미라는 거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국민은행도 계속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들어오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한 방법은 뭐예요? A라는 국민은행의 이슈, 요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했던 이러한 A라는 경험, 이 경험을 여기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재정의, 그 경험에 대한 나의 재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뭐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베느알 한 건 뭐다? 베느알 법칙.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건 뭐고, 이걸 통해서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T포인트 기여하겠다. 결국 이런 구조예요. 제가 앞에 설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건 이러한 구조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국민은행 기업 분석 자료 동영상 자료 중에 제가 이런 걸 넣어놨어요. 대면 채널 책임지는 박병곤 부행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당연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핵심은 뭐예요? 대면이에요. 그래서 대면 채널에 굉장히 지금 많은 드라이브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은행 입장에서 대면 채널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WM으로서 내가 PB로서 그런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상품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럼 기업금융 쪽에서 대출 쪽에서 어떤 여신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쪽에서 변화와 혁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러한 사고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관점을 넓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슈와 연결한 자소서 작성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뭡니까? 금융인으로서 기본 소양인 신뢰와 정직에 대한 지원자 본인의 생각을 경험과 함께 기술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Y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또 보니까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 역량을 다루려. 제가 이거 근데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사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소양인 분명히 신뢰와 정직에 대한 걸 작성하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신뢰와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은 자격증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이게 심리 상태가 불안한 거야. 신뢰와 정직만 얘기하면 내가 뭔가 그 다음 내가 준비한 내 필살기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막 꾸역꾸역 꾸여놓는데 이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좀 약간 딥한 내용을 써요. 국민은행에서도 이슈들 많았잖아요. 뭐 요즘에 금융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막 그냥 막 빵 집어넣어. 제가 추천하는 건 저는 그러한 방식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러한 내용들이 기업 측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면접하면 뭐 좋겠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자소서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뭐 신뢰와 정직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너무 꾸밈 없이 그걸 그냥 딱 놓으면서 마치 국민은행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해버리면 여러분 면접 때 엄청나게 공격당합니다. 저는 이왕이면은 전 자소서에서는 부딪히지 않고 이기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면접장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면접관하고 싸워서 면접관을 논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싸우지 않고 저는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험 포장이고 그 얘기를 지금 생존 면접 바이블 이제 9월 한 셋째 주면은 출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관점 스위치 3단계 경험 꺼내기 관점 전환, 스토리 포장, Y로 시작해서 나로 증명, 모든 면접 올인원 가이드.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자소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계속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직무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무와 억지로 연결시켜라가 아니라 결국 예를 들어서 기업 고객이다, 기업 금융이다. 기업 금융으로서 나는 왜 신뢰와 정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Y, WM으로서 왜 신뢰와 정직이 더 필요하다고 한 Y, 예를 들어서 IT로서 왜 내가 더 신뢰와 정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Y, 이 각자의 Y가 다르죠. 안 그래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Y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Y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Me, Y, 나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Y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생각을 경험과 함께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을 잘 보면 이 Y나 구조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다고. 여러분들 뭐 스타 미안하지만 안 써도 된다고요. 왜? 어렵잖아. 그럼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자꾸 공식에 대입시킨다고요. Y나 얼마나 심플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잖아요. 심리 구조상.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뢰와 정직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 그것만 잘 매칭을 시켜서 작성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도 말하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자소서를 뭐 이렇게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평가 항목은 뭐 어떻게 되고 배점, 여러분들 그걸 왜 신경 쓰냐고요.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아니, 우리가 평가표를 알아서 뭐 합니까? 평가표대로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고 평가관도 그대로 다 평가도 못할 건데요. 그게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평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기업에서 채용하는 원리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고, 결국 이 Y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고,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날 법칙으로 마무리 해주는 게 좋다. 3번. 4번은 뭡니까, 여러분? 본인의 가치관 또는 방향성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협업했던 경험. 이것도 너무 심플한데, 이게 지금 자소서 지금 1유형이잖아요. 그렇죠? 2유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게 본인이 여기서 어떤 문제 해결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집어넣어. 그러니까 처음에 사례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소서를 많이 안 써본 친구들은 아예 여기서도 지금 개인 경험을 넣어서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뭐 문제 해결한 경험을 작성하는 친구들도 아직까지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협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협업의 상황 구성해. 그런데 그 협업의 상황에서 어떤 협업에 대한 과정, 이 과정이 사실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협업의 상황만 딱 놓고 그냥 본인이 말 한마디를 딱 했어. 근데 갑자기 상황이 종결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 금융으로 가던 뭐 자산 관리를 하던, 예를 들어서 IT랑 플랫폼으로 가던 지역인재를 가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다른 팀원들, 조직원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상황. 그리고 또 뭡니까? 뭐 고객들과 협업을 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고객들과도 협업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의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서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네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문제가 어떤 발생됐을 때 네가 어떻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이걸 하는 사람이야를 보려고 하는 건데, 본인은 그냥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 여지껏 다 그냥 잘 살아왔어. 뭐 이러거나 협업의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내 말 한마디로 뭔가가 다 클리어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면접장에서 검증을 받으면 너무나 이거 쉬운 건데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실 때 뭘 해야 된다? 협업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업의 과정. 그 과정에서 자꾸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했다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 협업의 과정에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는 뭐 어떻게 움직여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 성공 경험만 써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실패 경험 쓰라니까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성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뭐 협업을 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뭔가 성과를 달성한 경험을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묻는 말이 사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성과를 나타냈다고 하면 그 협업에서 성과 낸 경험을 뽑아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온 배날 법칙을 알려달라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례에서 실패 경험 써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실패 경험 써도 되죠. 오히려 똑똑한 친구들은 실패 경험 씁니다. 그쵸? 왜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 실패든 성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협업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 이거를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빠르게 오늘 내용 또 한번 알아봤는데, 국민은행은 이 정도 내용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업 분석 자료 같이 여러분들 지금 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슈를 이렇게 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편해요. 전자책보다 지금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또 확인하셔서 나중에 면접 갈 때까지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생존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지금 현직자 인터뷰를 한 친구들처럼 나눠주세요. 사실 금융권 취업이다, 뭐 일반 기업 취업이다 가서 취업 인터뷰 채널 나와서 본인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어리를 체인지에서 함께한 수많은 친구들이 뭐 지금 다 증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받았던 그 고마움을
선배 생존이들한테 받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나눠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채널은 없잖아요. 구독자만 조금 없을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자, 생존이라고 댓글로 남기면서 국민은행 합격이라고 외쳐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2개월, 3개월 뒤에 현실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소서 쓰는 게 뭐 힘들고 두렵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생존 자소서 클래스 주간권만으로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이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재밌어요. 우리 너무 찌들지 말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생존하시고요. 필요한 지금 기업들이 어딘지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많은 순서대로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